몇 달 전에 서울 도심 하늘에 정말 어마어마한 전투기 한 대가 떴습니다. 바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작이었는데요. 그 쌍발 엔진이 내뿜는 강력한 굉음과 함께 하늘을 쫙 가로지르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죠. 이날 KF-21이 그냥 날기만 한 게 아니라 도심 상공에서 꽤나 어려운 기동까지 선보였거든요. 이걸 직접 본 시민들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마치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기 F-22 랩터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날렵한 모습에다가 성능은 또 얼마나 압도적인지. 이건 단순한 시범 비행이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 가슴속에 우리나라 국방기술이 이 정도였어? 하는 벅찬 감동을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개월도 안 남은 양산 1호기를 앞둔 채 대기하고 있는 이 KF-21이 그냥 전투기 한 대를 넘어서 어떻게 전 세계 공군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강자가 어떻게 등장했고 또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F-22랑 되게 닮았는데 하실 만큼 KF-21 디자인이 공기역학적으로 아주 뛰어나죠. 실제로 프랑스의 한 항공 전문지는 KF-21을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면서도 진짜 핵심 가치는 다른 데 있다고 봤어요. 바로 비용 대비 압도적인 효율성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성능 좋은 전투기 한 대가 추가됐다는 걸 넘어서 아예 공군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지고 있다는 신호탄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바로 현대 공군력이 맞닥뜨린 흥미로운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진보된 전투기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최강의 공군력을 갖는 것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류상으로는 수백 대 최첨단 전투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이륙해서 싸울 수 있는 전투기는 수십 대뿐이에요. 과연 어느 쪽이 진짜 실질적인 위협이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가동률이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아무리 좋은 전투기라도 경납고에서 수리 중이거나 부품 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사실상 고철이나 다름없잖아요. 스포츠팀으로 비유하면 정말 쉬워요. 아무리 연봉 높은 슈퍼스타 선수가 있어도 부상당해서 벤치에만 앉아있으면 팀 전력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가동률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군대가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진짜 힘의 크기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투기의 스펙이죠. 스텔스 기능이 어떻고 센서가 어떻고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근데요, 오른쪽을 보세요. 현실 속의 힘은 훨씬 더 실용적이고 골치 아픈 문제들로 결정됩니다. 진짜로 몇 대나 뜰 수 있냐? 한 번 띄우는데 돈이 얼마 드냐? 고장나면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냐? 심지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 공군조차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날 수 있는 비행기 한 대가 경납고에서 수리받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 한 무더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적의 패러다임이 몇 대를 가졌느냐에서 몇 대를 운용할 수 있느냐로 최고의 성능에서 최고의 가동률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가동률의 역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대한민국 공군의 아주 영리한 전략, 바로 하이로우 믹스 전략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말 아시죠?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전력을 최고급 전투기로만 꽉 채우는 대신에 정말 최정의 자산과 아주 실용적인 자산을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층이 그냥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약점은 보완해주고 강점은 극대화하면서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F-35A가 적의 방공망에 문을 쾅 하고 열어줘요. 그럼 그 뒤를 이어서 KF-21이 들어가서 전과를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FA-50 편대가 한 해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시스템이죠. 이게 바로 시너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영리한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우리 국산 전투기의 압도적인 강점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가동률이라는 이 숫자 하나로 증명됩니다. 바로 이 숫자 90%입니다. 이게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전 세계에 잘 나가는 선진국 공군들도 가동률 70%대를 유지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10대 중 9대가 항상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90%라는 놀라운 숫자가 그냥 허황된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FA50을 통해서 완벽하게 입증된 우리 K방산의 기술적 신뢰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FA50이 10만 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절대 고장나지 않는 전투기라는 엄청난 명성을 쌓았거든요. 바로 이 신뢰성이 높은 가동률의 튼튼한 뿌리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단순히 싸다가 아니에요. 운용하는 내내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동률은 물론이고 도입 비용이나 유지 비용도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서 쉽고 빠르게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 이 세 가지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K방산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여주니까 전 세계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제 K방산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걸 넘어서 새로운 군사 전략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이 증언 하나가 더 확실할 겁니다. FA50을 도입한 폴란드 공군 준장이 직접 한 말이에요. 12대의 전투기로 하루에 23번을 출격합니다. 이게 바로 90% 가동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폴란드 언론에서는 자국 내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 계약의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리스트입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같은 기존 고객들은 물론이고 저 멀리 남미의 페루, 심지어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독일까지 KF21에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K방산이 어떤 특정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이런 군사적, 전략적인 성공은 당연히 엄청난 산업적인 성과로 이어집니다. 핵심 부품을 담당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보세요. 10년 만에 이룬 이 폭발적인 성장은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KF21 프로젝트에도 마지막으로 꼭 넘어야 할 아주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KF21의 잠재력을 100%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바로 미국의 수출 승인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전투기의 심장, 엔진입니다.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지휘사 제품이거든요. 비록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국내에서 생산하고는 있지만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국제무기거래 규정 ITAR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제3국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첨단 군사기술이 혹시라도 적성 국가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국제적인 안전장치인데 바로 이 부분이 KF21이 넘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마지막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KF21과 대한민국의 이 스마트한 항공 전략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래 하늘을 지배하는 힘은 과연 압도적인 스펙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꾸준한 신뢰성과 효율성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그 정답은 이미 우리가 봤던 그 서울 상공에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정말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모두가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전투기가 외면받고 그 빈자리를 아주 무서운 속도로 새로운 도전자가 파고들고 있는데요.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 이걸 주문했다가 취소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릴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쉽게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최강의 무기인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이상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포르투갈이랑 캐나다인데요. 포르투갈은 F-35 도입 논의를 그냥 딱 중단해버렸고요. 캐나다는 이건 진짜 대단한데 어마어마한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계약을 파기버렸습니다. 이 나라들이 그냥 아무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이죠. 세계 최강 전투기 F-35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지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최전선 국가, 폴란드죠. 폴란드가 지금 동쪽을 아주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폴란드 국방부에서요, 한국의 KF-21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지 보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 후보 중에 하나로 올려놓고 이것도 괜찮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아주 유력한 카드, 거의 핵심 후보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 근데 폴란드가 왜 갑자기 한국에 이렇게 꽂혔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험 때문인데요.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랑 K9 자주포를 사가면서 한국 방산의 능력을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진짜 숫자로 온몸으로 확인을 한 거죠. 유럽의 다른 경쟁자들은 상상도 못할 속도로 무기를 납품하고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직접 본 겁니다. 그 신뢰가 이제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전투기를 고르는 기준, 그러니까 이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스텔스 성능이 얼마나 좋냐, 미사일 몇 발 더 싣냐, 이런 게 다가 아니게 된 거죠. 과거에는 최고 속도, 스텔스, 화력, 이런 순수한 스펙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생산 속도, 산업 파트너십, 그리고 전시 지속성. 완전히 다른 얘기죠? 판이 그냥 싹 바뀐 겁니다. 특히 여기서 전시 지속성이라는 개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모든 나라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죠. 만약에 전쟁이 터졌는데 전투기가 고장나거나 격추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고치겠다고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공장으로 보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 중에 내 나라 땅에서 바로바로 고치고 심지어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고객의 신뢰 덕분에 저축에서 투자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은 고객 자산 천조로 성장했고 이제 고객의 평안한 노후로 이어집니다. 저축에서 투자로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꽤 오래전 것 같은데 왜 시간이 그대로지? 에이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KF-21은요, 바로 이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마치 맞춤 정장처럼 완벽하게 설계된 전투기라는 겁니다.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기는 공식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KF-21과 다른 경쟁자들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럼 그 강점이 확 드러나거든요. 일단 가격 F-35보다 확실히 싸죠. 근데 진짜 중요한 차이는 납품 시간이랑 파트너십에서 나옵니다. F-35는 지금 주문이 너무 밀려서 언제 받을지 몰라요. 유로파이터는 아예 생산 라인을 다시 까는 데만 5년에서 7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KF-21은요? 이미 양산 라인이 쌩쌩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게 폴란드가 원하는 그 시간표인 겁니다. 2030년 이전에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추려면 지금 당장 주문하면 바로바로 전투기를 보내줄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한 거죠. 이 시간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 이게 사실상 KF-21 말고는 없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KF-21은 개발 첫 단계부터 나토 표준을 딱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방형 구조를 가졌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스마트폰 충전 단자가 C타입으로 통일된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장비를 가져다 꽂아도 바로바로 호환이 되는 거죠. 덕분에 폴란드가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통신 장비나 무기를 달기가 훨씬 쉽고 돈도 덜 들어요. 기존 유럽 전투기들은 이런 거 하나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추가 비용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지 생산에 숨겨진 비용, 이것도 꼭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라이센스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투기 원래 가격의 25%에서 많게는 40%까지 추가 비용이 붙어요.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KF-21은 처음부터 수출이랑 기술 이전을 생각하고 설계됐기 때문에 이 추가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써도 훨씬 더 큰 산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이 제안하는 파트너십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에요. 1단계로 폴란드에서 일단 조립이랑 정비를 시작하고요. 2단계로 넘어가면 부품 생산 기술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이 관리하면서 폴란드를 아예 유럽 생산기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큰 그림이죠.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냐? 아니죠. K9 자주포로 이미 한번 성공시킨 검증된 모델입니다. 자, 이제 좀 시야를 넓혀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전투기 한두 대 사고 파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하늘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니까요. 전투기를 뭘로 고르냐는 건요. 그 나라의 국방을 넘어서 앞으로 30년 동안 돈과 기술 그리고 힘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대한 선택입니다. 폴란드가 KF-21을 이렇게 진지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건 바로 그 거대한 흐름의 방향을 한국 쪽으로 확 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중국이 F-35를 어설프게 베껴서 J-35라는 걸 공개했었죠.
근데 까보니까 엔진은 러시아제 짝퉁이고 사실상 그냥 보여주기식 선전용 프로젝트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겉모습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신뢰는 절대로 복사할 수 없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오늘 분석의 핵심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최상위권 방산수출 강국이 등장했습니다. 둘째, 이제는 성능보다 생산 속도가 새로운 전략적 우위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셋째, 전 세계 국가들이 기존의 날카로운 공급망에서 벗어나서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규칙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직접 만드는 룰메이커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군사적 우위를 점해왔던 기존의 질서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하늘의 새로운 규칙은 누가 쓰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투기라는 하나의 결과물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제조업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KF-21하면 꼭 따라붙는 비판부터 한번 짚고 가보죠. 특히 중국 언론 같은 곳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저거 반쪽짜리 전투기 아니냐? 제대로 된 스텔스기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사실 그런 비판들은요. KF-21 프로젝트가 가진 진짜 무서움, 그 혁명적인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전투기의 스펙, 그러니까 레이더 성능이 어떻고 미사일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물론 KF-21 자체의 성능만 봐도 대단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A사 레이더의 성능도 뛰어나고 각종 센서랑 소프트웨어를 융합해서 조종사에게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죠. 게다가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장착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춰서 무인기랑 함께 작전하는 능력까지 고려해서 설계됐으니까요. 4.5세대 전투기로서는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죠. 하지만 이건 정말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KF-21의 진짜 힘,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항공기 제조업 상식이 완전히 박살나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공장에서 전투기를 동시에 몇 대나 만들 수 있을까요? 예전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 많아야 1년에 한 7대 정도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했어요. 근데요, 현실은 그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정답은 24대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공장 안에서 무려 24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한꺼번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생산 방식 자체를 갈아엎었기 때문입니다. F-35 같은 기존 전투기들은 직렬 조립 방식을 써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날개를 붙이고 또 그 다음에 꼬리 날개를 다는 식이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근데 이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은 중간에 딱 한 군데서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라인이 다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KF-21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어요. 바로 병렬 조립 방식입니다. 동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꼬리, 이 모든 핵심 부품들을 각기 다른 구역에서 동시에 한꺼번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레고 블록처럼 딱 합치는 거죠. 이러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생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예 제조에 대한 철학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생산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어요. F-35 한 대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26개월, 그러니까 2년이 넘게 걸리는데 KF-21은 단 9개월이면 한 대가 뚝딱 나옵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미국이 F-35 한 대 만들 시간에 우리는 KF-21을 거의 3대 가까이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전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아니, 알겠다 이거예요. 병렬 생산 좋은 거. 근데 그걸 어떻게 실제로 구현했냐? 이 엄청난 속도와 규모가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 비밀이 바로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름 그대로 디지털 쌍둥이에요. 현실의 공장, 그리고 300만 개나 되는 부품으로 이루어진 KF-21 전투기 전체를 컴퓨터 가상 공간 안에 그냥 똑같이 완벽하게 복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쇠를 자르고 볼트를 조이기 전에 이 가상세계 안에서 수만 번, 수십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부품끼리 혹시 안 맞는 부분은 없는지, 조립 순서에 문제는 없는지, 모든 오류를 미리 다 찾아내서 완벽한 조립법을 찾아내는 거죠.
제조업이 예전처럼 일단 부딪혀보는 방식에서 데이터로 완벽하게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겁니다. 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가상 조립 단계. 인공지능 AI가 디지털 트윈 안에서 300만 개 부품을 수없이 조립해보면서 단 1mm의 오차도 사전에 다 잡아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완벽한 설계도가 나오면 로봇 조립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대부분의 조립을 수행해요. 사람이 하면 생길 수 있는 실수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산 라인 곳곳에 설치된 수천 개의 IoT 센서들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문제라도 감지되면 AI가 즉시 개입해서 24대 전체 생산 라인에 걸쳐 미세 조정을 실행하죠. 이 세 박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생산 및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성한 자동화율이 얼마냐? 무려 78%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보통 이렇게 복잡하고 정밀한 전투기 조립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을 자동화했다는 건 그야말로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시스템을 한 문장으로 비유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보잉의 정밀 조립 기술, 현대차의 대량 생산 노하우, 그리고 삼성의 데이터 관리 능력.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랑하는 이 세 가지 핵심 역량을 하나로 융합시킨 결정체, 그게 바로 KF-21 생산 시스템인 거죠. 말 그대로 한국 산업의 어벤져스가 탄생한 겁니다. 당연히 이 혁명적인 방식은 더 이상 우리만 아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방위산업계와 항공우주산업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고 있어요. 특히 이 문장이 상징적입니다. 미국의 한 군사분석그룹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국은 더 이상 조립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공정혁신의 기준을 만드는 나라다. 과거에 우리가 외국 기술을 들여와서 배우던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만든 방식이 세계의 새로운 표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평가죠. 실제 반응들을 보면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폴란드죠. 폴란드는 이제 단순히 KF-21 전투기를 사가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이 생산 시스템 자체를 자기들 나라에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사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최첨단 공장을 통째로 들여가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항공우주 기술의 최강국인 미국 고위 관계자조차 이건 미국에도 없는 시스템이라면서 혀를 내둘렀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고요. 그 외에 말레이시아,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도 전투기 자체는 물론이고 생산 기술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핵심은 KF-21이 단순히 잘 만든 국산 전투기라는 사실을 넘어서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그냥 전투기 공장이 아닌 겁니다. 항공우주, 자동차, 조선 반도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가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진 완전히 새로운 통합산업 생태계의 탄생을 알리는 현장인 거죠. 이 시스템은요, 오늘은 전투기를 만들지만 내일은 무인기를 만들고 모레는 차세대 우주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하고 유연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대한민국이 전투기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냈다면 과연 다음엔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KF-21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이미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 산업의 다음 도약을 위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대한민국 충성TV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후원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